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이 여성분을 보셨을 텐데요.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중국의 유명 BJ 펑티모입니다. 펑티모는 원래 또 오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다가 연봉 85억 원을 세게 질렀는데 막상 도우이는 거절한 이 연봉을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빠르게 제시를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힌트를 드렸던 바로 빌리빌리라는 기업입니다. 빌리빌리의 주주 명부를 보시면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알리바바가 투자한 회사에 적에 텐센트가 투자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한 회사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희소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4월 9일에는 소니까지 나서서 빌리빌리에 4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과연 빌리빌리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지, 과감하게 85억 원이나 펑티모에게 제시를 할 수 있었는지 빌리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빌리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온라인 비디오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을 포함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풀 패키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가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뛴 대표 중국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유명해진 회사 같지만 이미 설립된 지 11년이나 된 회사고요. 2009년에 설립이 돼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MAU는 1.7억 명으로 YOY 70%나 증가를 했고요. 월 평균 1,340만 명의 유료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을 모바일 동영상 시청에 사용을 하는 만큼 중국 역시도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현재 빌리빌리 플랫폼에서 회원들이 일일 평균으로 이용하는 시간은 87분이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 MAU나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빌리빌리 말고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를 가지고 나눠봤을 때 쇼클립은 가장 잘 아시는 틱톡, 콰이쇼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넷플릭스로 잘 알고 계시는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요코가 있겠습니다. 빌리빌리의 영상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미들단에 속해 있는데요. DAU 자체는 현재 5,100만 명으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국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빌리빌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유저를 기준으로 컨텐츠,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빌리빌리의 유저를 이해하시기 위해선 2차원 문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2D, 만화, 애니메이션, 소설 같은 문화를 총망라해서 중국어로는 할츠위엔, 일본어로는 미지근이라고 합니다. 빌리빌리의 캐릭터 자체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일본 애니를 보려고 빌리빌리에 가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런 특수한 컨텐츠의 특성 때문에 덕후들의 성지로 빠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뭐냐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에 있었지만 사실 거의 빌리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덕후 중심으로 플랫폼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보급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요. 빌리빌리 역시도 그 점을 깨닫고 단순히 2차원 문화가 아니라 좀 더 컨텐츠를 다각화하면서 Z세대 중심으로 유저를 넓히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든지 유저 수를 꾸준히 늘려야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지는데요. 빌리빌리 역시도 아직까지 덕후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지만 이미 컨텐츠 자체가 계속해서 다각화되면서 유저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구성의 대부분은 Z세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리빌리의 경영진들은 여전히 유저 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MAU는 1억 명이 넘지만 DAU 자체는 아이치나 틱톡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5,100만 명이기 때문에 유저 수를 확대하는 것을 가장 큰 미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MAU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컨텐츠를 다각화하는 것 이외에도 삼선도시 이하로 진출하는 건데요. 제가 이전 핀토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플랫폼이든지 최근 중국에서는 삼선도시 이하를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이 삼선도시 이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또 인이나 웨이신 같은 경우에는
3선 도시 이하의 유저 비중이 60%를 넘어가지만 아직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는 55%이기 때문에 이 상승 여지가 더 있는 상황이고, 또 각각 도시 내에서의 침투율을 보시더라도 3선 도시나 4선, 5선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3선 도시 이하에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문화든지 대부분 1선 도시 중심으로 가장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런 빌리빌리를 사용하는 어떤 빈도나 플랫폼의 영향력이 3선 도시 이하로도 계속 번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간의 확장 이외에도 Z세대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리빌리의 창업자 자체가 쉬리라는 1989년생인데요. 대학 졸업 이후에 빌리빌리의 전신인 미쿠팬을 창업을 했고요. 이 창업자 자체가 워낙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Z세대의 감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F1이라는 애니메이션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저였기 때문에 이런 Z세대와 2차원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95년생 이후 지오호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플랫폼이 빌리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젊은 세대 4명의 1명은 다 빌리빌리를 이용을 하고 있고, Z세대 유저가 선호하는 앱 순위를 보시면 틱톡보다 빌리빌리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이용 시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아이치나 텐센트 비디오, 요후쿠가 아니라 빌리빌리에서 월 평균 834분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 평균 사용 횟수 역시도 1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5G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5G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온라인 영상 시청 시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세대가 바로 Z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Z세대의 감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플랫폼이 어디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플랫폼 중에서 빌리빌리가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Z세대를 플랫폼 안에 어떻게 가둬두느냐가 또 관건인데요. 바로 컨텐츠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계속 사용하는 거는 플랫폼 안에 좋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인데요. 빌리빌리 역시도 컨텐츠의 종류를 다각화하면서 유저를 늘리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2차원 문화 중심으로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빌리빌리 경영진도 이런 어떤 한계를 깨닫고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빌리빌리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비디오, 광고, 라이브 스트리밍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빌리빌리가 일본 만화로 시작을 했지만 컨텐츠 자체의 시청 횟수 구성을 보시면 이런 번역된 애니메이션의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브이로그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의 비중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 기준으로도 라이프 스타일, 브이로그나 패션 같은 컨텐츠의 비중이 이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은 이미 4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완전히 노는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주식을 공부하듯이 지식형 이런 컨텐츠도 뜨고 있어서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컨텐츠가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컨텐츠를 구성하는 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유튜버를 통해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판권을 매입하는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빌리빌리가 초기에는 일본 만화의 판권을 대거 매입을 했고 이번에 소니와의 협력도 그런 판권 매입과 큰 연관을 맺고 있지만 빌리빌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빌리빌리에서 직접 제작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던 게 컨텐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중국은 사실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인데 CCTV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퀄리티 못지 않다. 특히 유저들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Z세대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잘 간파를 하고 그렇게 출시했던 런성 이추안 아니면 춘완 대신 출시했던 이런 컨텐츠들이 다 좋은 평점을 얻고 있습니다. 저번 낭조 정보 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해가 바뀔수록 다 같이 춘왕이라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봤다면 빌리빌리는 Z세대의 감성을 잘 공략을 해서 매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컨텐츠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유저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이 유튜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크리에이터들의 동영상 제작의 열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자원봉사격으로만 제작을 하는 데는 고퀄리티의 영상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빌리빌리가 수입과 컨텐츠의 질을 만족시키는 데 밸런스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펑티모 같이 대형급의 BJ를 데리고 온 만큼 어떤 BJ 솔링 현상이 틱톡이나 콰이쇼보다 심한데요. 700만 명 이상의 팔로워 수를 가진 크리에이터는 딱 2명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시더라도 이런 솔링 현상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